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도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그 약정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게 됩니다. 한편 가맹 계약에서는 당해 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나 양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해지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계속적 거래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가맹 계약의 특성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들은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초기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전에 해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 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기대에 반하여 프랜차이즈 제공자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계약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에 행하는 계약의 해지와 가맹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가맹사업자의 투하 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맹계약 해지를 살펴보면 계약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가맹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계약기간 도중에도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약정 해지 사유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래적 거래 관계가 장래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발생하고 프랜차이즈 관계가 파탄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프랜차이즈 계약은 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과 제한에 대해서는 먼저 해지의 방법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2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문서로서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약 해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게 한 것은 동일하되 종전 3회 이상 통지를 2회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다음에서 알아볼 즉시 해지 사유와 더불어 해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깨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시 해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하여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음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즉 과징금,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은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종전보다 즉시 해지 사유가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법정의 즉시 해지 사유는 모두 가맹점 사업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에서
실제로 가맹점이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가맹점주의 사업 성공 확신에 대한 불신, 계약 체결 시 부실한 자료 제공, 계약 체결 후 사후 관리의 부실, 즉 가맹점 관리 소홀과 교육 내용의 부실, 점포 입지 선정의 불신, 개점 시기의 부당한 지연, 일방적인 계약 변경, 물류 공급의 중단, 상권 분석의 실패로 인한 영업 부진, 점포 인테리어의 시공상 하자와 과다한 비용 책정 등의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0년 주요 분쟁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주가 본부를 상대로 해지를 주장하면서 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영업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 지원, 교육, 훈련 미비나 판촉, 수익성, 상권과 영업지역 보호 약속 위반 등의 사유로 가맹점주가 해지를 하려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 중에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도 주목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일반적인 계약법상 원칙으로는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의사로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계약의 갱신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다만 과거에는 당사자의 행위 가운데 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의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 만료일 이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었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적지 않은 자금이 투여가 되는 반면 이를 충분히 회수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초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계약 기간은 평균 2.2년 등으로 나타나 200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업종별로는 외식업의 평균 계약 기간이 2.3년, 소매업은 평균 2.2년, 개인 서비스업은 평균 1.9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한 2008년 자료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초기 투자 비용은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하고도 평균 1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에 8천만 원에 비해서 약 6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는 2억 원 가까운 자금이 초기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특이한 점은 교육 관련 사업과 유아 관련 사업의 투자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교육과 유아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인적, 물적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통상 가맹점 사업자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2년 내외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묵시적 갱신은 기본적인 내용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계약법상의 원칙으로는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의사로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계약의 갱신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커다란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법과 시행령에 정해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조 1항 단서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 영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의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의 갱신 내지 법정 갱신 제도를 종전과 같이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즉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가맹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신청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관계의 지속을 원하지만 본부가 이를 거절하는 갱신 거절 관련 분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초기에 투자하는 투자금 액수가 적지 않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취하여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점포 임차 비용 등이 상승하여 최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가맹본부와 계약 갱신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곧바로 서로 간에 본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든가 본부 방침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라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노력을 다해야 분쟁은 줄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초기에 잘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